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예비고일 국어를 맡게 된 정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강의 평가를 받거나 제 수강생들로부터 강의 설문을 받으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하영 선생님은 참 밝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수업을 정말 재미있게 잘한다. 판서가 예쁘고 깔끔하다. 설명이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얼굴도 예쁘고 귀엽다. 뭐 등등. 네. 그런 어떤 몇 개의 칭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이 월요일 아침 시간이잖아요. 사람이 결코 밝고 긍정적일 수가 없는 시간대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늦게까지 수업을 했고 또 어머님들께서도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만큼 저도 힘을 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차근차근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 모두 아실 만한 대치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어 전문학원에서 3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원교육, 그리고 대치 세움학원, 목동 미래탐구, 성북 메가스터디 등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원교육에서는 제가 이번 예비고일 국어 여름방학 특강을 신규로 런칭하면서 새롭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건데요. 저희 고등부 원장님께서 강사를 아무나 뽑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다원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다음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한번 읽어주시면 올해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 메가스터디 윈터스쿨에서 진행한 강사평가 국어과 전체 1등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등수가 나온 성적표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인데 역시나 1등은 짜릿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만족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사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학생들의 성적 상승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참 매번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저와 뿌듯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이번 여름방학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정하영인가? 왜 정하영 국어를 선택해야 되는가? 다른 수업과 차별화되는 점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3일 토요일 저희 이제 7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저의 수업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12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세 달 동안 문학, 독서, 문법, 그리고 어휘까지 고등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네 영역을 모두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 수업은 다른 여름방학에 이제 진행되는 4회 단기 특강들과는 달리 고등국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름부터 시작해서 2학기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다원교육에 깔리는 이번 예비고일 국어에서 이렇게 2학기까지 수업을 가는 건 제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규 수업은 이제 3시간, 주 1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정규 수업을 제외한 클리닉 시간을 제가 무려 5시간이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그리고 수업 후 1시부터 5시까지 제가 시간을 통째로 비워놨어요. 그 이유는 전부 다 이 예비고일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할애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관리도 철저하게 신경을 쓴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렇다면 과연 그 12주 동안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가 상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아마 요렇게 생긴 설명의 자료집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 커리큘럼은 설명의 자료집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12주 동안 진행을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7월 4주, 8월 4주, 9월 4주 요렇게 한 달씩 세 번의 테마로 나누어서 수업을 합니다. 첫 번째 7월에는요. 현대시와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고전시가와 독서, 그리고 9월에는 문법과 독서 이렇게 3달 동안 독서는 꾸준히 끌고 가면서 현대시와 고전시가 그리고 문법을 차례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짠 이유는
어머님들 지금 이제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효율적인 국어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아마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역에 가장 취약한가를 아마 방금 떠올리셨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현대시를 어려워하고요. 어떤 친구는 문법, 어떤 친구는 고전시가, 혹은 어떤 친구는 그냥 독해 속도 자체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확실한 취약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국어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수학을 얘기를 했을 때 수상, 수화, 수원, 수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순서가 있지만 국어는 현대시가 약해. 오케이, 그럼 이제 2달 동안 현대시를 열심히 공부하겠어 하고 현대시만 팝니다. 그 다음 끝. 이제 문법 공부해야지 하고 이제 문법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국어의 본질적인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역의 특정에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국어 영역의 전반적인, 한마디로 모든 글을 잘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능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글의 핵심을 짚어내는 힘 자체를 길러내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7월달 이제 가장 이제 다가오는 수업이기 때문에 7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저와 현대시와 독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가장 첫 스타트를 요렇게 2개로 짚은 이유는 아이들이 가장 잘못 공부하고 있는 2가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통 현대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나는 화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화자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런 정서와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한마디로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이것만 정답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성별로 나눌 문제는 아니지만 보통 이과 성향이 강한 남학생들이,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딱 봐도 누가 봐도 정답 이건데 다른 거 엉뚱한 거 찍어 와서 이거라고 막 정답을 우기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화자의 정서 자체에 공감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평가원 혹은 고등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개인의 개성이 강한 아이들에게 너 이 사람의 마음에 주관적으로 공감해서 문제 풀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어떻게 접근하느냐? 문학인데도 마치 독서처럼, 비문학처럼 너희들의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한 채 오로지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걸로만, 텍스트에 있는 근거를 잡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문학을 풀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학 풀 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이 생각해서 어차피 공감을 못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시인들이 시를 쓰지 않는다. 애초에 시는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자유롭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나와 있는 텍스트의 표면적인 의미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반대로 독서에서는 제발 생각 좀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독서 지문은 이제 아이들이, 자, 비문학 지문이 하나 있어요. 옆에 문제가 한 3개, 4개 딸려 있겠죠. 자, 문제 풀어봐, 시작 하고 시간을 주면은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막 정신없이 풀어요. 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 푸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다시 지문 돌아가서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지문을 읽을 때 생각을 하지 않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1대1 대응, 텍스트 지문에 있는 거, 선택지에 있는 거 자꾸 비교해서 쉽게 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독서는 문학과 다르게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이 한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에 들어가면은, 자, 현대시 생각하지 마, 독서는 제발 생각해, 이렇게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아이들이 이제 수능적인 사고에 익숙해지게끔 계속해서 이제 7월, 8월, 9월 동안 3달 동안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시즌에 4주간 휴강을 했다가 이 수업은 다시 11월 달에 이제 프리윈터 시즌서부터 다시 이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에 대해서 아까 다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토요일 10시부터 3시 3시간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참고 자료의 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침 이른 시간에 부르는 아침 미리 부르기 클리닉 같은 경우는요. 전주에 수업했던 핵심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여름 방학이다 보니까 빠지게 된다. 혹은 이제 영상으로 보충하게 된다 하면 대면으로 꼭 반드시 저랑 확인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일찍 불러서 지난주에 봤던 테스트 한번 풀고 해설하고 제가 직접 모든 학습 내용을 구두로 1대1로 확인을 해 주고요. 그다음 이제 남기기 클리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게 그냥 과제 안 한 애들 그리고 테스트 불합격한 애들 남겨서 과제 다 하고 테스트 재시험 합격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자발적 공부 클리닉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원래 같으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아마 수업을 까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비워두고 아이들이 사전에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클리닉 신청서를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시에서 2시 반, 2시 반에서 3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영역 중에서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미리 신청을 해서 저와 1대1로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와서 추가적인 공부, 심화 문제 같은 거 더 받아갈 수 있고요. 혹은 학습이 미진하다 싶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복습 내용을 시켜주고는 합니다. 이제 뭐 교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매주 복습 테스트 보고 이제 4주마다 월말 실전 모의고사를 본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저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머니께 다 알려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철저한 학생 관리 이런 것들은 설명의 자료집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3가지 이제 약속인데요. 자, 제가 이제 평상시에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판서를 너무 사랑해요. 네, 그래서 제가 판서량이 굉장히 많고 또 사전에 이제 예쁘게 색깔 분필 3개, 4개씩 준비하면서 이제 참 예쁘게 이렇게 필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이것을 모두 전부 손으로 쓰면서 따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와 함께 이제 윈터스쿨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제 교재인데요. 남학생들 보면은 자꾸 남학생들을 얘기하는데 빨간 펜 하나 들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필기 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혹은 가끔 어떤 애들은 컴 싸가지고 막 필기를 해요. 제 수업에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선생님이 준비하는 것만큼 색깔펜 따박따박 준비해서 예쁘게 또박또박 필기 적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네, 그래서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하기도 했고, 원래부터 어릴 때 계속 이제 교육자를 꿈꿔왔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이제 넘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 저를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런 자신감으로 늘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국어 학원에 와서 저라는 사람과 인간적으로도 정서적인 교류, 긍정적으로 나누고 간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는 어쨌든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카톡들인데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신다는 거, 예,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들도 살짝 보여드리고, 예, 성적 우수 사례.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친구만 좀 기억에 남아서 언급을 하자면 여기 있는 M고 이땡석이라는 학생이 저랑 이제 1학년 1학기에 처음 만났을 때는 국어가 4등급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한데 평범한 그냥 그런 남학생이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내신 공부를 하더니 국어 1등급인데 이게 중간고사 100점이고요. 기말고사 97점이고요. 수행평가 만점 받아서 전교 1등의 1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상승되는 그런 친구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좀 기분 좋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에 와주셨는데 사실 설명에 참석하신다는 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고 뭐 수업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막상 우리 아이를 맡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받으셨던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아이를 수업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